2차 때 2차 때 없었어. 아, 4차는 어디로? 2차 때 저도 좀 힘들었었는데요. 3차는 어제 이제 맞아보니까 2차보다 좀 덜 한 것 같은데 1차보다는 그러니까 1차와 2차의 중간? 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어제 오전에 맞았는데 오전에 거의 그 열심히 맞고 좀 정신이 좀 많이 없었어요. 되게 어지럽다고 해야 되나? 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 그래서 이제 집에 와서 이제 뻗어 있다가 이제 어제는 이제 괜찮았어요. 그냥 팔 뻐근한 거 빼고 팔은 지금도 뻐근한데 이거 빼고 괜찮았는데 근데 이제 어제 새벽부터 이제 좀 열이 나더라고. 그래서 이제 좀 약 먹고 뭐 하다 보니까 이제 뭐 그냥 그런 건데 이제 아침에도 또 이제 안 좋아서 약 먹고 했는데 근데 이제 지금 열이 한 아까 재보니까 38도 이 정도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좀 뭐 약간 기운도 없고 한데 뭐 어떻게 했어? 내가 안 하면은 수업을 못 하잖아. 해야지 뭐. 이런 게 책임감이야, 그지들아. 알겠어? 그냥 주사 한 대 뿅 맞았다고? 엄마가 아파 오늘 학원 못 갈 것 같아. 오늘 우리 애가 백신 맞아서 못 갈 것 같아요. 이게 뭐야 이씨요? 그지들아, 니네가 공부하지 내가 공부하냐. 자, 일단 오늘 그 데일리 테스트 없이 이제 문제풀이를 이제 좀 했었는데요. 4번까지 이제 푼 거죠. 어때요? 해보니까? 어려워요. 쉽지 않죠? 네. 일단은 제가 이제 좀 설명을 좀 할 게 많을 것 같아요. 오늘 앞 시간에는요. 그래서 두 가지. 첫 번째는 이제 이 교재 사용에 대한 거를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이번 방학 기간 동안에 할 클리닉을 또 준비해 왔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여름방학 때 재미나게 화이트 라벨 했었죠? 이번에 그냥 넘어가면 섭하죠. 그래서 딴 교재를 준비해 왔어요. 자, 일단은 이 교재 사용에 대한 거를 먼저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 교재는 이제 저희가 학원에서 만든 이제 독후감 4.0 성크라는 교재고요. 이 교재는 이제 실제 고3 지문 기출을 다 발췌를 해서 문제를 변형한 그런 지문들의 모음집이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지문을 다 선별을 해갖고 뭐 수능 특강 영어 독해, 뭐 수능 완성, 뭐 수능 기출, 뭐 여러 가지 이제 지문을 저희가 몇백 지문을 보고 지문을 이제 선별을 해서 변형으로 해갖고 이렇게 좀 다 같이 만들었어요. 선생님들과 좀 합심을 해갖고. 그래서 이제 이 지문들이 선별한 거다 보니까 난이도가 꽤 있는 것들만 있습니다. 네, 좀 허접한 지문은 다 빼버렸어요. 그래서 실제 우리가 전에 스특으로 이제 수업을 했었잖아요. 그 스특보다는 어렵습니다. 그 스특보다는 난이도가 좀 있어요. 자, 일단 이 교재 구성을 바탕으로 좀 이제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 말씀드리기 전에 앞서서 이제 우리가 고1에서 이제 고2가 되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 달라지는 것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대표적인 거를 좀 직접 보여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보여드리겠습니다. 샘플로 그냥 좀 보여드릴게요. 샘플. 자, 이게 이제 어떤 시험지냐면요. 지금 현재 고3 올라가는 대진고 학생이 고1일 때, 그러니까 재작년이죠. 2020년에 실제로 대진고에서 봤던 이제 시험지인데요. 이 시험 트렌드가 어떻게 변하게 되는지 그거를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고1 때 시험이고요. 2학기 시험입니다. 그래서 이제 잘 뭐 안 보일 수 있는데 그냥 대략적인 것만 이제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은 이 시험 특성이 대진고가 원래 어법을 많이 내는 학교는 아니거든요. 근데 어법 문제가 4문제 정도인가 나왔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한번 찾아볼까요? 이걸로 보니까 좀 어렵네. 일단 초반부에는 안 나왔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페이지 여기 일단 어법 문제 하나 나왔네요. 8번, 9번 여기까지 어법 문제 2개 나왔고 그 다음에 일단 어법만 한번 볼게요. 편의상 그 다음에 넘겨보자. 하나가 더 있었던 것 같은데 내가 기억을 잘못하고 있나? 일단은 한번 이어서 볼게요. 그 다음에 서술형 부분을 조금 여러분이 눈여겨서 보시면요. 여기 이제 서술형 1번이 지금 이제 빈칸 주고 이제 이 단어 활용해서 영작해라 라는 문제.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 어법 틀린 거 고쳐쓰기. 그리고 3번을 보면은 이제 빈칸에 이제 이 조건에 맞게끔 또 영작하기. 그 다음에 요약문 조건에 맞게끔 빈칸 채우기. 이 정도로만 그냥 출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 보면은 이제 빈칸 영작하기. 이건 사실상 순서배열에 가깝죠.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도 사실상 순서배열 문제. 이렇게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 1학년 때 트렌드는 어떠냐면요. 어법 문제를 객관식에서 좀 많이 출제하고 그리고 서술형은 단순 영작이나 아니면 순서 배열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나왔었습니다. 이게 2학기 시험인데요. 자, 2학년 1학기 중간고사 시험지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2학년 1학기 중간고사 시험지인데요. 단 한 학기 만에, 그러니까 1학년 2학기 기말에서 2학년 1학기 중간고사 바로 다음 시험이죠. 그 다음 시험 한 번 만에 트렌드가 어떻게 변화되는지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첫 페이지에서 이제 내용일치 문제만 4개가 나왔네요. 대신에서는. 그리고 요약 문제 나왔고 어법 문제가 있는지 좀 한번 볼게요. 일단 3페이지까지는 없었습니다. 4페이지에 하나 나왔네요. 여기 19번에 배점이 근데 별로 안 높죠? 2.9점밖에 안 돼요. 보통 어법 문제는 3점대인 경우가 많거든요. 3.7, 3.8 이런 경우가 많은데 배점도 낮습니다. 물론 대진고 기준이긴 하지만요. 자, 그리고 여기 20번에도 하나 어법 문제가 또 나왔고요. 자, 서술형을 한번 볼까요? 자, 서술형은 일단은 우리가 아까 봤던 유형과 크게 다를 만한 거는 없어요. 여기 기억, 빈칸에 들어갈 거를 이제 쓰는 거 나왔고 그 다음에 질문에 대한 답변 쓰기 여기까지는 뭐 별다른 건 없습니다. 근데 이제 서술형 3번을 보면은 이제 이건 주제 빈칸 쓰는 건데요. 여기부터 보세요. 서술형 4번. 자, 요약이죠? 요약형 문제 나왔고요. 서술형 5번 문제가 여기 써 있어요. 자, 다음 글의 내용을 요약하고자 한다. 요약 문제. 여기 서술형 6번 다음 글의 내용을 요약하고자 한다. 그래서요? 요약이 3개 나왔습니다. 한 시험 만에 트렌드가 이렇게 됐고요. 실제로 이 친구가 이번 이 1학기 중간고사 때 시험을 되게 잘 봤거든요. 그 잘 본 점수가 71점 몇 점이었습니다. 71점. 그리고 2등급 받았어요. 네. 그때 전교 1등이 85점이었습니다. 참고로. 이때 요 시험에서 대진고 역대급 난이도였거든요. 요 시험 자체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요. 고1에서 고2로 트렌드가 넘어갈 때 어떤 점이 달라지느냐. 고1에서는 비교적 어법 문제가 좀 많이 나오는 편이에요. 물론 학교마다 차이는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근데 고2 때는요. 어법의 비중이 줄어들어요. 그럼 어법의 비중이 줄어든 만큼 다른 문제가 나오겠죠. 그게 바로 뭐냐? 당연히 내용에 관련된 게 이제 많이 늘어나는데 좀 더 세분화하자면요. 어휘를 활용한 문제들이 많이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어휘를 활용한 거. 그러니까 문제 유형 자체는 내용일치야. 근데 그 이제 내용일치의 보기문 자체가 굉장히 길어지고요. 그리고 평상시에 어휘력을 요구하는 것들을 많이 출제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기문 자체가 우리가 이제 내신 대비 때 하는 유의어나 반의어로 대처가 안 되게끔 출제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평상시 어휘력이 얼마나 되느냐를 좀 더 요구하는 쪽으로 시험에 많이 나온다는 겁니다. 고2 때는요. 이게 첫 번째 특징이고요. 두 번째는 서술형에서 물론 지금 대진고 한 학교만 보긴 했지만 트렌드가 어떻습니까? 뭔가 단순 영작 쪽에서 단순 영작 쪽의 출제가 낮아집니다. 지금 여기에서 아까 이제 단순 영작처럼 이제 보였지만 사실은 다 변형된 거였어요. 그러니까 변형 안 된 게 단 하나도 없습니다. 참고로 제가 이번에 대진고 시험지도 받고 주역고 시험지도 봤는데요. 영작 문제에서 변형된 거 없었습니다. 그냥 그대로 나왔었어요. 맞죠? 시험 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근데 단순 영작이 안 나왔다는 점. 이게 일단 첫 번째 포인트고요. 이거에 반해서 요약에 관련된 게 퍼센테이지가 올라갔다는 겁니다. 됐죠? 일단 내신 기준으로 이렇습니다. 모의고사 수능 기준으로는 어떨까요? 역시나 어휘의 빈도수가 올라간다는 겁니다. 어차피 모의고사는 유형이 고정되어 있잖아. 근데 우리가 고1 모의고사와 고2 모의고사의 난이도를 가르는 결정적인 건 바로 두 가지가 됩니다. 첫 번째, 단어가 어렵다. 두 번째, 내용 자체가 어렵다. 결국 이거예요. 유형은 똑같으니까.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서 이미 답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고등학교 2학년 때 갖춰져야 할 능력 첫 번째는요. 당연히 어휘력이에요. 어휘력. 두 번째는요. 내용 파악 능력이 된다는 겁니다. 참고로 이 두 가지는 수능까지 연결됩니다. 고3 때까지. 됐어요? 지금 여러분한테 가장 시급한 건 이 두 가지라는 거예요. 여기서 플러스 알파를 하자면 그건 뭐가 되겠습니까? 서술형에 대한 대비가 되겠죠. 됐어요? 이거는 좀 내신 쪽이 가까운 거고 이 두 가지는 내신과 수능의 공통적인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이 학생들이 이제 이 오답노트를 쓰잖아요. 그럼 오답노트 쓸 때 굉장히 공통적인 걸 많이 보는데 거의 100에 99명은요 이런 내용이 있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단어 몰라서 틀렸다라는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답노트를 보면은요. 그러니까 보기에 어떤 단어가 나왔어. 내용일치 문제야.
내용일치의 핵심은 뭡니까? 정확하게 우리가 해석을 하고 이게 이 내용이 맞는가를 파악해야 되는 거잖아. 즉 세밀함, 이 뭔가 세심함이 결국에는 이제 아주 중요한 영역인데 내용일치 같은 건. 근데 이 어떤 단어가 나왔는데 이 단어가 해석이 안 돼. 단어를 모르니까. 근데 이 단어를 알아야 이게 내용이 일치하는지 일치하지 않는지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데 단어 뜻을 몰라. 그럼 어떻게 해? 찍어야죠. 됐어? 이런 문제들이 상당히 많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특히 우리 도영이 같은 경우는요. 예, 좀 더 유념해서 봐야 돼요. 아까 1페이지에서만 내용일치 문제 4개 나왔었죠. 예. 근데 그 보기문 자체가 굉장히 길게 나옵니다. 지금 시험이 그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고2 때. 그러니까 여러분이 고등학교 2학년 때 대부분 단어 몰라서 틀린다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휘력에 대해서 좀 강조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교재를 살펴보시면요. 우리가 이 교재를 가지고 그래서 뭘 목표로 할 거냐면요. 이 두 가지 학습을 좀 중점으로 좀 하고 싶어요. 이 두 가지 학습. 첫 번째는 어휘력입니다. 선생님, 우리가 지금 정규 단어 시험을 보고 있는데 그것만으로는 안 되나요? 라고 물어보면 당연히 그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정시반에 있는 고3 학생들은요. 한 번 올 때마다 단어 200개씩 시험 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네. 물론 뜻만 시험 보긴 하는데 대신에 단어를 200개씩 시험을 봐요. 그 정도로 해도 사실 어휘력이 채워지는 게 한계가 있고요. 또 하나의 문제, 사실 이 단어가 그냥 암기하는 것도 물론 이제 어렵겠지만 내가 알고 있는 뜻과 이 해석을 할 때 이 뜻이 다른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적용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문맥상에서 어떤 이게 의미로 쓰인 건지를 파악하는 능력, 이것도 어찌 보면 어휘력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채우는 게 사실 굉장히 중요하겠죠. 결국 수능이든 내신이든 모의고사든 뭐든 간에요. 결국 중요한 거는 영어로 나와 있는 걸 우리말로 번역을 하고 이게 무슨 말인지 파악할 수 있다? 그러면 끝인 거예요. 그러면 끝인 거야. 사실 근본은 그거예요. 근데 그거를 무시하고 뭐 각종 문제풀이 스킬이니 뭐 방법이니 뭐 빈칸은 어떻게 풀어라 뭔 어떻게 풀어라 스킬만으로는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모의고사 볼 때 보통 순서 삽입 문제를 많이 어려워하죠. 그렇죠? 근데 순서 문제를 풀 때 저도 유튜브에서 그런 걸 봤어요. 어떤 이제 유명한 강사가 뭐 순서 문제 이거면 끝난다 뭐 이런 게 있는 거야. 그래서 나도 봤어. 그래서 내가 보고 내가 한번 그걸 그대로 적용을 해봤어. 전년도 수능에다가 안 풀려요. 안 풀려. 그러니까 어떤 방법이라는 게 정해져 있는 건 없다는 거야. 일반적인 방법은 있죠. 일반적인 방법은 있는데 근데 여러분이 놓치고 있는 거 그 일반적인 방법 안에는 전부 다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해석과 내용 파악이 된다라는 게 전제 조건이에요. 이게 안 되면 스킬이고 나발이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아니 기본이 안 되는데 스킬을 알아봤자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입장에서는 정시를 대비하든 내신을 대비하든 간에 결국에는 이 두 가지의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는 겁니다. 사실 어법의 비중은요 상대적으로 낮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법 같은 경우는요 제가 사실은 그 생각도 하고 있어요. 우리 지금 어법끝 이센셜 교재가 진도가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까지 하고 있냐면 어법 수업을 아예 안 해버릴까도 생각하고 있어요. 과감하게. 아예 그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아직은 제가 결정하지는 않았어요. 아직 결정하진 않았는데 뭐 일단은 지금 중요한 건 뭐다? 요 두 가지라는 겁니다. 요 두 가지.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이제 이 교재를 가지고 어떻게 학습을 할 건지 그 방향성을 좀 말씀을 드리면 자 교재 구성을 좀 보여드릴게요. 일단 처음에 지문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 부분 나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 하단을 보면은 풀이 분석 부분이 있는데 자 순서대로 보면 번역 난이도가 있고 내용 파악 난이도가 있어요. 그럼 번역 난이도는 뭐냐면 단순하게 영어를 한글로 옮기는 게 어려웠냐 쉬웠냐 아니면 보통이었냐 이걸 여러분이 각자 자기만의 느끼는 체감 난이도가 있겠죠. 그거를 여러분이 체크하시면 돼요. 숙제하실 때. 그리고 내용 파악 난이도는 뭐냐 말 그대로 내가 해석은 다 됐지만 그러니까 우리말로 번역은 다 됐지만 이게 뭔 말인지 모르겠다 이런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겠죠. 그러니까 그 내용 파악 난이도를 여러분이 쉬운 보통 어려움으로 각자가 체크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아마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얘네가 1, 2, 3, 4번 문제 풀었을 때 2번이 내용 파악이 제일 어려웠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소셜미디어 나오는 거.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어려움에다가 체크하면 되겠죠. 번역 난이도는 솔직히 안 어려워요. 2번은요. 그래서 번역 난이도는 쉬움이지만 내용 파악 난이도는 어려움이 될 거죠. 이렇게 체크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중심 내용 파악은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요 요약문이라 생각하면 돼요. 얘 자체가 얘가 이 지문에 대한 요약문으로서 이거를 한글로 여러분이 작성을 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수업 시간에 제가 답을 말씀드릴 거고요. 자, 그 다음에 하단에 보면 여기 반성 노트랑 이제 수업 필기 핵심 사항이 있는데 요거는 말 그대로 수업 시간에 여러분이 필기할 공간을 제가 따로 마련해 준 거기 때문에 숙제할 때는 이 부분을 활용할 필요는 없으세요. 제가 수업 시간에 뭐 예를 들어 뭐 구조독해라든가 뭐 소재나 뭐 주제나 이런 걸 이렇게 작성을 해주잖냐 그런 부분에 대한 거 아니면 어휘에 대한 거 이런 거를 제가 체크해 주면은 요 부분에다가 여러분이 필기를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아셨죠? 그리고 반성 노트 부분은 정답의 판단 근거와 개선할 부분이 있는데 사실 이 개선할 부분은 공란으로 두셔도 됩니다. 정답의 판단 근거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정답이 예를 들어 1번이다. 그러면은 어떤 부분을 기반으로 해서 답을 1번으로 골랐는지 그걸 여러분이 간략하게 쓰시면 돼요. 그러면 수업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죠. 얘가 왜 정답이 1번이냐면 이러이러한 부분 때문에 얘가 정답이 1번이다 라고 제가 얘기를 해줄 테니까 그걸 가지고 여러분이 여기다가 고쳐 쓰거나 아니면 그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을 개선할 부분에다가 쓰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숙제할 때는 얘랑 얘는 할 게 없다는 겁니다. 이 두 부분은요. 자, 그 다음에 아래 산지 분석 해석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는 말 그대로 보기문에 대한 해석을 여러분이 여기다가 작성해 놓으라고 이렇게 따로 표시를 해놨고요. 자, 그 다음 페이지를 넘겨보면은 여기에 이제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단어가 요 지금 1번 지문에 있었던 주요 단어를 이렇게 뽑아 놓은 거고요. 이 단어를 제가 단어장으로 따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부터 매 독해 시간마다요 단어 시험을 볼 겁니다. 우리 지난번에 단어 시험 봤었죠 한창. 그래서 그 단어장을 제가 좀 출력을 해드릴게요. 지금. 독해 시간에만 봐요? 응? 네, 독해 시간에만 볼 겁니다. 제가 아까 전에 어휘력을 챙겨야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보통 독해 수업을 할 때 단어를 모르고 있는 상태로 보는 경우가 사실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좀 단어를 알고 있는 상태로 보는 거랑 아닌 거랑은 천지 차이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단어를 출력했는데 이 단어는 이 트렁크 1에서 4번까지를 지금 출력을 걸었거든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테스트를 볼 거고 단어는 제가 매 시간마다 그냥 단어 외울 단어장을 드릴 거예요. 매 독해 시간마다. 그러면은 그 다음 시간까지 여러분이 그 단어를 암기우시면 되고요. 참고로 단어는 뜻만 볼 겁니다. 영어 쓰는 건 안 볼 거예요.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돌아가서 이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중반부에 보면은 핵심 구문 개념 설명이라고 나와 있고 아래 본문 문장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여러분 아까 앞부분에 보면은 여기 이제 지금 칠판에서는 잘 안 보이는데 여러분 교재 보면 보이실 거예요. 교재 부분에 보면은 그 네 번째 줄에 routines are not inviolate 해갖고 약간 굵게 표시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그 문장이에요. 그 문장. 요 부분. 요거가 이제 여기에 이렇게 쓰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문에 대한 설명을 여기다가 써놓은 건데요. 일단 기본적인 설명, 나데이버비에 대한 기본적인 해석이 써 있고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실제로 강조하는 중심 포인트는 B다. 즉 주제를 제시하는 방법 중 하나가 나데이버비고 B가 중요한 내용이다. 라는 즉 단순하게 나데이버비는 A가 아니라 B. 이거 해석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 그런 거를 지금 여기다가 설명해 놓은 게 아니고 나데이버비라는 구문이 나왔을 때는 B 내용에 초점을 맞춰라. 이런 일종의 스킬로서 이렇게 설명을 써놓은 겁니다. 알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while A 나오고 그 다음에 콤마 찍고 B 나왔어. 그럼 A 하는 반면에 B는 어쩌고저쩌고 하다. 이렇게 해석하겠죠. 이거 해석 못하는 사람이 누가 있냐고. 해석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서 이런 패턴이 나왔을 때 우리가 어디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가? B에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제가 여기다가 설명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고 여러분이 숙제로서는 여기에 해석과 구문 분석을 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되셨죠? 자, 여기에서 끝은 아니고 추가로 제가 원래 스특 수업할 때에도 했었던 건데요. 글의 소재를 작성하는 것과 주제문을 체크하는 것 이런 거를 원래 했었죠. 그것까지 합쳐서 숙제로 나가게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요 버전으로 보면은 여러분이 또 이제 좀 헷갈릴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자습서를 또 이제 별개로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자습서는 일단은 제가 별도로 제공할 생각은 없습니다. 여러분은 일단 여기에 있는 거를 활용해서 필기를 좀 해주시고 다만 수업할 때 내가 해석하고 넘어가거나 아니면은 뭔가
설명을 하고 넘어갔는데 이제 여러분이 잠깐 딴 생각하느라 막 이제 못 듣고 넘어가거나 이런 경우가 또 생길 수 있죠.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제가 자습서를 따로 만들어 놨으니까 그거를 보고 필기 못한 거를 또 추가로 하시거나 이러면 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이 교재 사용에 대한 거는 제가 전반적으로 말씀드린 것 같고요. 바로 이어서 그 클리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난번에 우리가 그 여름방학 기간 동안에 화이트라벨 그 서술형 대비용 교재를 썼었죠. 이번에는 요겁니다. 서술형 기출 넘버 1 어드밴스드예요. 네, 요 찍어볼게요. 자, 아무튼간 요 교재인데요. 요 교재가 겁나 두꺼워 보이는데, 네, 두꺼워요. 아니, 농담이고 해설지가 이만큼이에요. 해설지가 엄청 두껍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요만큼이에요. 그래서 이게 페이지가 151페이지인가 2페이지 정도까지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이제 했었는데, 자, 스케줄은 제가 다 짜놨어요. 잠깐만요. 자, 스케줄은 다 짜놨고요. 이거 여러분 단톡방에다가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어딨냐? 네, 보냈는데 일단은 뭐 지난번에 여러분은 한번 해봤으니까 좀 이제 금방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볼게요. 일단은 그 서술형 기출 넘버 어드밴스드 교재를 이번 주 중에는 준비를 좀 해주세요. 이 교재를요. 왜냐면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작해야 되거든. 다음 주 월요일부터. 그래서 학습 방법은 각 파트별 내용을 정독하는데 여기서 이 정독 부분이 어떤 거에 해당되는 거냐면 이게 화이트라벨이랑 약간 비슷한 점은 뭐냐면 앞부분에는 문제풀이 유형에 대한 개념 설명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풀이는 몇 개 없어요. 3문제인가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을 여러분이 좀 정독하셨으면 좋겠어요. 최소 3번입니다. 최소 3번. 이거를 하는 이유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서술형을 대비하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아까 말했었죠? 내신 대비에서는 서술형 부분이 추가가 되니까 이게 대비가 돼야겠죠. 이거는 독해 시간에 최대한 할 거고 그리고 추가 클리닉으로 요거를 메꾸려고 하는 거니까 여러분이 좀 이 내용 정독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뒷부분은 설명 부분은 없어요. 그냥 실전 문제가 대부분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냥 영작 연습만 실컷 하면 됩니다. 실전 유형으로 나와 있으니까요. 자, 그리고 정답지가 정말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해설지를 좀 보고 지난번에 했던 것처럼 셀프 피드백을 간략하게 좀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유형에 대한 거든 뭐 해설을 보고도 잘 이해가 안 되는 거든 아니면은 나는 답을 이렇게 썼는데 답지는 이렇게 나왔어. 그럼 내가 쓴 건 정답이 안 돼? 이런 것들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 것들은 이제 질문할 부분으로 체크해 놓고 검사 받는 날에 저한테 질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검사는 참고로 매주 목요일마다 할 겁니다. 매주 목요일마다 할 건데 여러분이 7시 반에 오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7시 반에 여러분이 오셔서 이제 뭐 숙제 검사하고 뭐 각종 테스트를 보잖아. 그때 제가 자습실에 들어가서 검사를 할 겁니다. 제가 따로. 그때 제가 수업이 비거든요. 그래서 그때 검사를 할 예정입니다. 자, 주의사항. 그리고 또 하나. 사진 찍어서 보낼 필요 없어요. 안 보내도 됩니다. 번거롭잖아요. 그래서 이거 안 해도 됩니다. 근데 여러분이 지난번에 이걸 해보셔서 알 거예요. 밀리면 답이 없습니다. 이거 한 번 밀리면 진짜 답 없어요. 답이 없어요. 하루라도 밀리면 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밀리지 마세요. 절대. 자, 주의사항을 좀 설명드릴게요. 서술형 유형에 대해 설명이 나오는 파트 있죠. 초반 파트입니다. 반드시 3회 이상 정독한다. 한 번 더 썼어요. 두 번째, 해설지가 상세하게 잘 나왔으니까 해설지를 꼼꼼하게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잘 돼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방금 전에 말한 겁니다. 무조건 스케줄에 맞춰서 하세요. 이 스케줄을 제가 그냥 짠 게 아닙니다. 제가 대략 평균적으로 30분에서 1시간 분량 정도 나오게끔 짠 거기 때문에 미리 하지도 말고요. 밀려서 하는 건 더더욱 안 됩니다. 단 그런 경우가 있겠죠. 예를 들어 뭐 가족 행사라든가 여행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여러분이 어쩔 수 없이 이제 뭐 좀 그 못하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만 미리 하세요. 밀리면 답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밀려서 하는 건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자, 그리고 스케줄표에 검사하는 날을 명시해 놨으니까 반드시 이때 교재 가져와야 됩니다. 교재 안 가져오면 내쫓을 거예요.
그래서 가서 가져오게끔 할 거니까 반드시 가져가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매주 목요일마다 검사를 할 거니까 목요일마다 책을 가져오시면 되겠고요. 헷갈리면요 그냥 맨날 들고 다니세요. 알겠죠? 자, 그래서 스케줄은 별거 없습니다. 월화수목금토일 풀 스케줄입니다. 풀 스케줄인데 제가 또 나름 자비롭잖아요. 그래서 저기 언제냐 그 설 연휴 3일은 뺐습니다. 여기요. 설 연휴 3일 뺐어요. 월화수. 네. 요거 제외하고는 풀 스케줄입니다. 네. 그래서 1월 10일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작해갖고요. 2월 21일 날 끝납니다. 네. 그래서 분량 이게 일수가 되게 길잖아요. 왜냐면은 분량을 제가 최소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량을 최소화했기 때문에 이 일정을 땡긴다면요 여러분 아마 하루에 2시간은 해야 돼요. 근데 그거는 너무 여러분이 타 과목도 학습해야 되고 이러니까 효율성이 좀 떨어져서 일수를 좀 늘리는 대신에 이 하루하루 분량을 좀 제가 줄였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하지만 각자 개인의 능력에 따라 다르지만 30분에서 1시간 정도 분량으로 제가 짰으니까 요거를 여러분이 반드시 이번 주 중에 좀 구매를 하셔갖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바로 시작을 할 수 있게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은 이제 이 교재 사용법 그리고 이제 이 서술형 기출 넘버원 이거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렸는데 혹시 질문할 사항이 있습니까? 없어요? 자, 없으시면은 바로 수업 들어가겠습니다. 내가 아까 저거 눌렀었냐? 네. 눌렀겠지. 자, 저는 잡서를 좀 띄워드릴게요. 제가 만들어 놓은 잡서가 있는데 자,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백신 맞아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원래 밤이 깊어갈수록 몸이 점점 안 좋아지거든요. 지금 살짝 오고 있어. 지금 이게 오고 있어. 뭔가가 이 돌덩이가 내 머리를 이렇게 짓누르고 있는데 제가 좀 오락가락해도 조금만 이해해 주세요. 제가 지금 좀 참고 하고 있는데 최대한 수업에 지장 없게 한번 잘 해보겠습니다. 죄송해요, 여러분. 자, 한번 보겠습니다. 1번. 우리가 일단 이 교재에서 공통적인 게 다 대입학에 관련된 걸 위주로만 넣었거든요. 그래서 주제나 요지나 아니면 함축 의미추론 이런 걸로만 문제를 넣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전체적인 내용을 파악하는 게 중요한데 그러면 제가 항상 빼놓지 않고 이야기하는 그래 이제 소재가 무엇이냐라는 거죠. 소재는 항상 우리가 초반부를 보고 이제 파악을 했었으니까 초반 내용 파악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소재 부분에 해당하는 거에 이렇게 체크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숙제를 해왔을 때 제가 체크한 거랑 비교하면 좀 더 보기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바로 가볼게요. The continuous rata is by a very nature. 자, 여기까지 볼게요. 자, 경쟁적인 아레나는요, 경기장은요, 본질적으로 어렵고 unpredictable, 예측 불가능하고 통제할 수 없답니다. 자, 일단은 뭔지 모르겠는데 경쟁이 벌어지는 경기장, 자, 경쟁 얘기 나왔고 경기장 뭐 이런 게 나왔어요. 근데 얘가 어떻다? 예측이 불가능하고 통제가 불가능하답니다. 자, 예측과 통제가 안 된대요. 근데 이 말만으로는 여러분이 잘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직 첫 문장이라서요. 그래서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Despite their best efforts, 그들의 최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athletes, 이 운동선수들은 can never prepare for every eventuality. 모든 만일의 사태에 대해 절대로 대비할 수 없답니다. 어떤 만일의 사태냐? 이제 관계대명사 대신 나와 있는데 that may occur in competition. 그러니까 어떤 경쟁 중에 발생할 수도 있는 만일의 사태에 대해서 대비가 안 된대요. 또는 control. 여기에 나와 있는 control은 앞에 나와 있는 prepare랑 짝이거든요. 그래서 통제할 수 없다고 해석해야 됩니다. 앞에 never가 있으니까요. 자, 그럼 통제할 수 없어요. everything, 모든 것을 may influence their performance. 그들의 경기력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운동선수 얘기 나왔으니까. 그들의 성과, 그들의 경기력에 영향을 끼칠 수도 있는 모든 것. 이것에 통제를 할 수 없답니다. 자, 얘는 이제 뭔 말이냐면 첫 문장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러니까 경쟁적인 경기장에서는요.
예측이나 통제가 안 된다라는 말을 했어요. 근데 이 말만으로는 지금 뭔 얘기를 하고 싶은지 살짝 모자랍니다. 그래서 부연 설명을 한 거예요. 첫 도입부에 대한 부연 설명이 두 번째 문장에서 이어진 건데 지금 두 번째 문장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운동선수들이 아무리 노력을 한다 하더라도 모든 상황에 대해서 대비하는 건 불가능하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한 거예요. 아, 결국 얘가 하고자 하는 말은 뭐냐면은 그러니까 그 선수들이 최선을 다해도 모든 상황에 대한 대비는 안 된다라는 거죠. 모든 상황에 대한 대비가 안 된다. 그래서 이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초반 도입부에서 이렇게 도입부에 대한 설명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 글에서 하고 싶은 말이 뭐지? 대비가 안 되니까 그냥 대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면 대비를 잘하라는 걸까? 뭐 아직은 모르겠죠. 그래서 좀 더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루틴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요, 여러분들. 지금 제가 팁을 하나 주겠습니다. 여기 루틴이라는 단어가 있고요. 미리 좀 보여줄게요. 여기 루틴스 보이죠? 그리고 여기 루틴스 보이죠? 그 다음에 그 다음 문장을 보면은 또 어딨냐? 여기에는 루틴이라는 단어는 안 나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보면은 여기에는 루틴이라는 표현 대신에 좀 다르게 나와 있네요. 이따 보여드릴게요. 여기에 또 루틴이란 말이 나와 있네요. 됐어요? 그러면은 지금 여기부터 시작을 해갖고 문장 맨 마지막까지 이 루틴이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여러분, 저런 거를 제가 신규 정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신규 정보. 자, 신규 정보가 나오면요, 둘 중 하나라고 생각하면 돼요. 예시이거나 핵심 키워드거나 둘 중 하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루틴이라는 단어가 지금 처음 나온 거죠. 이전에 안 나왔었잖아. 그러면은 이 루틴이라는 게 뭔가 핵심 키워드의 역할을 하거나 아니면은 앞에 나와 있는 거에 대한 대표적인 사례, 예시 역할을 한다거나 둘 중 하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내용을 한번 읽어보자면 루틴이라는 거는 어떤 체계를 제공한대요. 어떤 체계냐? 자, 요것도 하나 알려줄게. 우리 이제 어법적인 설명은 제가 최대한 배제하겠습니다. within which니까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거든? 근데 보통 우리가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든 일반 관계대명사든 해석할 때는 덩어리가 얘를 수식한다. 그래서 뭐뭐 하는 이렇게 해석하잖아. 이렇게 안 할게요. 이렇게 하지 말고요. 잘 봐. 관계대명사라는 건 잘 알다시피 원래 접속사와 대명사가 결합된 버전이잖냐. 그러니까 얘네가 해석할 때 앞으로 관계대명사는 그냥 계속적 문법처럼 해석했으면 좋겠어. 계속적 문법처럼. 그러면은 위치만 해석하면 그리고 그 구조는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그 구조. 근데 그 앞에 전치사가 있으니까 어떻게 해석하면 돼? 루틴은 구조를 제공하는데 그리고 그 구조 내에서. 됐어? 그냥 이렇게 해석하라고. 이러면은 여러분이 수능이나 모의고사 볼 때도 더 빨라집니다. 그냥 순서대로 가세요. 루틴이 체계를 제공하는구나. 아, 근데 그 체계 내에서 연습을 하네. 어떤 성과. 그러니까 성과를 준비하는 거네. 어떤 경기력을 준비하는 거네. 그리고 유연성을 제공하네. 여기서 스트럭처랑 이 플렉서빌리티가 이제 병렬 구조입니다. 엔드 기준으로. 자, 유연성을 제공하네. 어떤 유연성이야? 어드저스트. 뭔가 맞출 수 있어. 적응할 수 있어. 뭐에? 불확실한 어떤 nature of competition이니까 여기서는 그 이제 nature는 어떤 환경으로 해석하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자연이라고 하면 좀 어색하죠. 그래서 불확실한 경쟁 상황, 경쟁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그런 유연성을 제공해 준답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틱톡찍긴 했는데 뭔 말인지를 알아야겠죠? 다시 한번 볼게요. 앞문장까지는 뭐였습니까? 경기장에서의 어떤 예측이나 통제를 하는 게 불가능하대요. 왜? 선수들이 최선을 다해도 모든 상황에 대한 대비는 안 되니까. 근데 그 상황에서 핵심 주제로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등장한 이 마스터키가 바로 루틴이죠, 루틴. 자, 이 루틴이라는 게 뭡니까? 결국에는 어떤 경기력을 대비할 수 있는 그 어떤 구조 내에서 경기력을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제공해 준대요. 경기력, 어떤 좋은 경기력을 낼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을 제공한답니다. 뭐가? 루틴이라는 게. 그리고 어떤 유연성을 제공하느냐? 경쟁하는 상황에서, 즉 경기 중에라고 생각하면 돼요. 경기 중에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잖아요. 굉장히 불확실한 변수들이 많죠.
그렇죠? 근데 그 변수에 대해서 어떻다? 적응할 수 있는 그런 유연성을 제공해 준답니다. 결국에는 루틴이라는 것 자체가 지금 선수들이 이런 어떤 예측이라든가 통제를 하는 게 불가능한데 그나마 루틴을 통해 이 변수라는 것이 최소화가 되는구나 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완벽히 통제하는 건 불가능해요. 하지만 루틴이라는 게 있으면은 여러 가지 일어날 수 있는 변수를 최소화할 수 있다 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뒤에 예시가 나오는데 미리 좀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나라가 양궁이 탑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양궁 대비를 할 때 제가 어디 유튜브에서 봤는데 실제로 양궁을 어떻게 대비하냐면 그 보신 분 있는지 모르겠는데 실내에서 창문을 요만큼 열어놓으세요. 창문을 요만큼 열어놓고 밖에는 이제 이게 저기 이제 밖에 이제 그 관역이 있어. 그리고 이제 막 강풍기가 막 불고 난리가 나. 그럼 실내에서 요만한 창문 틈으로 이렇게 하고 이렇게 쏘는 연습을 한대요. 우리 그 국가대표 양궁 선수들이. 그러니까 뭐 그런 것도 있고 무슨 막 비가 오는 상황, 어떤 바람이 이쪽으로 부는 상황, 저쪽으로 부는 상황이었고 굉장히 많은 상황을 가정하고 연습을 한다는 겁니다. 지금 내가 방금 전에 말한 여러 가지 상황을 가정한다는 게 바로 뭐야? 루틴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됐어? 그러니까 루틴이라는 건 뭡니까? 우리가 그 어떤 긍정적 습관을 루틴이라고 하거든요. 어떤 습관화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 루틴이라는 건 일종의 어떤 상황에 대한 습관화를 하는 건데 생각을 해봐. 예를 들어서 내가 양궁 선수야. 근데 나는 비 오는 상황에서 한 번도 연습을 한 적이 없어. 이 활을 쏴본 적이 없다고. 근데 경기 날이 됐는데 비가 오네. 근데 이 비가 오고 안 오고를 내가 통제할 수 있어요?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잖아. 그럼 어떻게 해? 그냥 해야지. 비 오는 상황에서 활을 쏴야 될 거 아니야.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이잖아. 그치? 그러면은 나는 어떻게 되는 거야? 되게 당황하게 될 수밖에 없겠죠. 나 비 올 때 연습 안 해봤는데? 어쩌지? 이렇게 돼버린다고. 그러면은 경기력이 잘 나오겠습니까? 잘 안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근데 만약에 내가 비가 오는 상황에서 연습을 했다라는 루틴이 있어. 그러면은 덜 당황하게 되겠죠. 뭐 이 정도는 해봤으니까 뭐. 됐어? 그러니까 여기서 루틴이란 건 습관화라고도 할 수 있고요. 경험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렇죠? 여러 가지를 경험을 미리 해보는 거죠. 여러 가지를 경험을 해보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변수가 최소화되지 않을까요? 물론 모든 거를 대비할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아까 말했다시피. 예를 들어서 내가 비 오는 상황, 눈이 오는 상황, 뭐 태풍이 부는 상황 다 연습해봤어. 근데 예를 들어서 경기 날이 됐는데 우박이네요. 우박 내리는 상황은 내가 연습을 안 해봤잖아. 그치? 물론 모든 상황에 대해서 대비를 할 수는 없다는 거야. 하지만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내가 대비를 한다. 즉 루틴을 만들어 놓는다면 변수를 최소화할 수 있겠구나 라는 게 이 글의 주제가 되는 겁니다. 선생님, 이 글이 왜 주제인가요? 앞부분에서는 일종의 어떤 문제점을 제시했다고 보시면 돼요. 문제점이 뭡니까? 이런 그 경기 상황에서는 예측이나 통제가 불가능해. 왜? 모든 상황에 대한 대비가 안 되거든. 그럼 어떻게 하라고? 그냥 대비 못하니까 망하라고? 그게 아니야. 루틴이라는 걸 만들어 놓으면은 최소화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만들라고 루틴을. 됐어? 이게 필자가 하고 싶은 말이라고. 그러면 그 다음부터 나와야 되는 얘기는 뭐야? 왜 루틴을 만들면은 변수가 최소화가 되는데? 뭐 그런 근거라든가. 예를 들면 어떤 게 있는데? 뭐 예시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오겠죠. 그렇죠? 자, 그럼 한번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루틴이라는 게 are not inviolate, 어길 수 없는 게 아니라 but rather provide a guide, 어떤 가이드를 제공한답니다. 여기에 not A밖에 나왔죠? 아까 전에 봤던 거 rather는 써도 되고 안 써도 됩니다. 그냥 강조해주기 위한 표현이야. 오히려 라는 뜻이죠. 자, 루틴이라는 건 어길 수 없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가이드를 제공해 준대요. 어떤 가이드냐? 운동선수들이 따를 수 있는 가이드를 제공해 준다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루틴은 또한 readily altered 된답니다. 즉 쉽게 변경될 수 있답니다. To fit the demands, 어떤 요구사항에 맞추도록요. 어떤 요구사항이냐? Of a unique or unexpected competitive environment. 고유하고 예상치 못한 경쟁적 환경에 어떤 그 요구사항에 맞추도록 쉽게 변경될 수 있대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말을 되게 어렵게 써놨는데 제가 아까 설명한 거랑 똑같습니다. 루틴이라는 거는요, 가이드를 제공하는 거야. 가이드를 제공한다는 말이 뭡니까? 비가 올 땐 이렇게 쏴, 바람이 이쪽으로 불 땐 이렇게 쏴, 이쪽으로 불 땐 이렇게 쏴. 가이드를 제공하는 거잖아. 됐어? 루틴이라는 건. 그러니까 우리가 그 루틴을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각 경기 상황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이 있을 거 아니야. 내가 경기하는 상황이 됐어. 바람이 이렇게 불어. 그럼 이때는 이렇게 쏴야 한다라는 요구사항이 있을 거 아니야. 근데 그 요구사항에 맞추도록 내가 쉽게 폐쇄 전환을 할 수 있겠죠. 됐어? 그러니까 루틴이 있으면은, 루틴을 만들어 놓으면은 변수가 최소화될 수 있고, 따라서 경기력이 최상으로 나올 수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오케이. 다음 가볼게. 자, 여기에서는 예시로서 얘기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 말해도 아직 좀 부족해. 좀 더 설명해 줄게. 이렇게 가면 돼요. Unforeseen changes. 자, 예상치 못한 변화래요. 경쟁적인 상황에서요. 그게 뭐냐? 뭐 날씨라던가 예상치 못한 상대라던가 늦게 도착한다던가 불충분한 워밍업 공간이라든가 아니면은 뭐가 부서지고 없어져 있는 그런 뭐 장치라든가 장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 이게 뭐야? 전부 다 예상치 못한 변화잖아요. 됐어? 이게 전부 다 변수잖아. 변수. 어쨌든 굉장히 많은 변수가 있는데 그 예상치 못한 변화는요. Can have a disturbing and disruptive effect on athletes before competition. 자, 경기가 시작되기 전에 이 운동선수들한테 굉장히 방해하는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겠죠. 이게 생기면요. 그렇지? 그러니까 어떤 상황을 상정하는 거야. 예를 들어 내가 루틴이 없는 상황이야. 루틴이 없어. 근데 이런 변수가 생겨버렸어. 그러면 선수 입장에서 어떻게 되겠어? 망했네? 이렇게 되겠죠. 그런 상황을 제공할 수밖에 없다라는 걸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서 보면은 그러면 운동선수들은 종종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결과가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 자, 어떻게 성과를 내겠죠? Below expectations. 어떻게? 기대 이하의 성과를 낼 수밖에 없겠죠. 당연히. 왜 그렇겠습니까? 그들이 할 수 없어. 반응을 할 수 없어. 적절하게 반응이 안 되거든. 뭐에 대해서? 이러한 발생이라는 건 이러한 변수의 발생을 말하는 거죠. 이러한 변수의 발생에 대한 대응이 적절하게 안 되는 거야. 또는 become unsettled mentally. 정신적으로 unsettled하게 된대요. settle이라는 건 정착하는 거잖아. 근데 정착이 안 되는 거니까 뭐야? 멘탈적으로 흔들리게 된다는 거죠.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야. 예를 들면은 동기부여를 잃어버린다든가 자신감을 잃는다든가 정신산만해진다든가 아니면은 불안증을 경험한다든가. 그래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당연히 경기력이 잘 나올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됐죠? 즉 앞에 나왔던 두 문장은 루틴이 없으면은 이런 일이 벌어져라는 어떤 사례를 보여준 거라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마지막에 결론을 볼게요. 선수들이 어떤 선수들이냐? 잘 구성됐지만 유연한 루틴을 가지고 있는 선수예요. 자, 루틴을 가지고 있는 선수가 주어야 그러면 당연히 어떤 말 나와야 돼? 경기력이 좋다. 이런 내용 나와야겠죠. 그래서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볼까? Will they better able to respond positively? 딱 나왔죠. 긍정적으로 더 잘 반응을 할 수 있을 거라고요. 뭐에 대해서?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요. 그리고 keep calm, 뭔가 이렇게 차분함을 유지할 수 있고요. 그리고 뭘 유지할 수 있는가? 높은 수준의 경기력을 유지할 수도 있을 거랍니다. 결국에 마지막에서 주제를 한 번 더 말한 주제를 재질술한 문장이라고 볼 수 있겠죠. 결국 무엇입니까? 루틴을 가지고 있으면은 루틴을 가진 선수는 그런 변수에 대해서 대응을 잘할 수 있다. 결국 이거잖아. 됐죠? 그럼 아까 전에 우리가 앞부분에서 읽었던 주제문에 해당하는 거를 똑같이 한 번 더 얘기한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은 최소화할 수 있어 라고 일종의 problem and solution 버전으로 말했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글의 구성 자체가요. 자, 그래서 문제를 한번 볼 건데 자, 그러면은 정답이 몇 번일까요, 여러분? 1번이죠. 1번. 이 글에서의 핵심이 되는 건 뭡니까? 운동선수들은 좋은 경기력을 위해서 루틴을 가져야 된다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면 핵심이 되는 건 운동선수들 그리고 루틴. 이 루틴이란 말을 루틴 그대로 쓸 수도 있지만 아까 쌤이 말했던 어떤 습관화 또는 미리 경험해봐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패러프레이징해서 보기문을 낼 수도 있겠죠. 그렇죠? 1번 내용을 보면은 The necessity of flexible routines for athletes. 운동선수들을 위한 유연한 루틴의 필요성이라고 나와 있죠. 이거는 뭐 패러프레이징 한 것도 없어요. 그냥 대놓고 냈습니다. 1번이 정답이 되겠고 나머지를 좀 보자면 2번에 The role of training in preparing for competition. 자, 경기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훈련의 역할이랍니다. 훈련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라는 건데 훈련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죠. 루틴에 대한 이야기였죠.
그렇죠? 그래서 2번은 주요 소재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정답이 안 됩니다. 3번 The difficulty of developing effective sport routines. 뭔가 그럴듯해 보이죠? 효과적인 운동 루틴을 개발하는 것에 어려움이래요. 자, 루틴을 만드는 게 어렵다라고 했습니다. 루틴을 만드는 거에 난이도는 안 나왔어요. 본문에 안 나왔죠. 루틴을 만드는 게 물론 어렵다, 쉽다 이런 내용 안 나왔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3번. 자, 그 다음에 4번. The Regents athletes should have high expectations. 운동 선수들이 높은 기대감을 가져야 하는 이유랍니다. 예, 역시나 루틴과는 관련성이 없기 때문에 정답이 아니고요. 5번. Effects of sport participation on social adjustment. 스포츠 참여가 사회 적응에 끼치는 영향이래요. 뭔 상관이야? 사회 적응? 뭐 적응을 한다 못한다? 이런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역시나 정답은 1번만 가능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문제를 푸는 거를 이제 기준으로 한다면요. 아까 전에 읽었던 주제 부분 있죠? 여기 루틴스하고 나온 문장 있죠? 여러분 굵게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아니죠. 그 전 문장이네요. 세 번째 줄에 있는 그 부분만 사실 잘 읽어도 문제 풀이는 쉽게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난이도였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그 중심 내용 파악이라든가 뒷부분에 뭐 구문 해석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오늘 한 부분도 있고 아마 안 한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요. 다음 시간에 숙제로 함께 검사를 하도록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보기 전에 앞서서 시간이 좀 많이 흘렀으니까 제가 좀 쉬었다가 진행을 할게요. 아까 설명하느라 좀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우리가 진짜 많이 나 진짜 우리가 진짜 많이 나 진짜 장난 수학 숙제 수능 내신 거기 문제 푸는 거 아니야? 숙제가 있어요.
되게 지가 재밌게 치는 거 같아. 대체제로 안 돼. 너무 쓰레기 같아. 그냥 집들에서 수업이 이러고 있었는데 쌤이 나와가지고 시청을 해가지고 애들 분위기 안 나가지고 그냥 먹을게요. 진짜 아야 3시간. 진짜. 근데 진짜 한 쌤이 번도 혼자만 안 지. 이러면 진짜 안 쌤이 다 했으면 겁나 원래 보여줘? 나오고 싶어 안 돼? 아왜 나도 안 봤어 보기 싫어가지고 아니 15세요. 15살 걸? 맞아. 근데 엄마랑 같이 와 동영상 가지고 지금? 나중에 집으로 와 근데 엄마 표정이 너무 좋아하시고. 여기서 보여주면 안 돼? 아니 나중에 니 따로 와 요즘 지금은 서비스까지 스트레스가 없네. 뭔데? 이제 뭐 개봉하지 않아? 주어지니까 EFC 진짜 진짜 영화 보러 가고 싶어. 뭘 어떻게 내 미친놈 이만 주냐? 방금은 소리 나는지 몇 시간이니까 근데 말이 안 되겠어 그러면 영화 말이 안 되겠어 그런데 진짜 시간보다 수능은 이렇게 말해주면 이거 중학교 시험이 있어 요즘 이과에서 4학 중에 이것도 3일만 통과했나 특성? 뭘 봐? 뭘 봐? 지금 몇 시야? 근데 몇 시야? 지금 9시 20분. 근데 너 선택 과목 뭐 했어? 아 좀 이상하게 했는데 말해봐. 물리, 물리. 생명, 지각 미쳤구나 물리 생김새. 지각을 그냥 너뭐 할? 왜 했지? 너 커서 뭐 할 건데? 공대가 생명과학 갈 거야. 아니 근데 왜 서원을 안 했어? 인류공학 형 아, 오늘도 졸려? 당연히 있죠. 근데 인간의 미래가 있다 생각해. 덩치하고 너 지금 문과 비하하는 거야? 야 세상을 바꾸는 건 이과야. 진짜 문과를 비하한다고? 내가 보고 소문했어. 나 지금 열파. 덩치하고 뭐? 야 바꾼 거야? 나 문과 아 문과를 아, 비하한다고? 문과를 비하한다고 알겠어. 넌 나중에 굳이 아니야, 나 이과에 원래 딸딸이가 될 거야. 생명과학 있는데 생각 바꿨어 근데 너 이거잖아. 나 이과지. 뭐야? 그래도 그냥 육아는 거 하는 말 다시 로 문과는 미래가 없어요. 아 문과인데 문과인데 너 쌤 문과인 거야? 여기 문과잖아요 영원히 저 이과 출신입니다. 아 진짜? 네. 쌤 뭔데 나왔다 어? 아니 아, 그러니까 처음에는 문대를 들어갔었고 제가 대학을 2번 나왔어요. 그래서 인사? 처음에는 문대를 가고 사기쳐서 영문과 3학년 때 바탕하면 돼 그래서 원래 생명과학 하나 있었거든 그걸 이제 더 같이 하자 바꾼 거지 저찐 이과였어요. 나 물투와투 봤어 수능. 뭐 찐 이과였어요. 말안 해줄래? 그치 내가 그건 보여야 돼. 야 이거 이거 빨리 들어가지. 이거 하고 싶긴 한데 이 이 치치하는 치치하는 거야. 무조건 그차 와. 문과 그때 많았어 문과들 아왜 이렇게 어수선하냐 근데. 뭐라고? 대단한데? 그러면 나쁘지 않지 않을까? 뭔가 뭔가 보통 소통하던데 1등 해야겠네. 그러니까 이번에 해보고 수업하고 잘하면 무조건 뭐 아 시끄러. 2번 보자. 이제 끝이 안 먹을지. 보자. 아니 뭐 문과를 가고 그래. 왜 이과가 짱이야? 이미 골랐는데 문과는 답이 없어요. 이거야? 왜 문과를 했어? 스플링 내가 솔직히 그 영어 가르치는 입장에서 뭐 말할 만한 건 아닌데요. 근데 이제 그 대학을 잘 가려면 수학 공부하는 게 맞아요. 솔직히 대학 가려면 수학 공부하는 게 맞아요. 그 뭐 이제 전에 한번 뭐 입시 얘기한 적도 있었던 것 같긴 한데, 근데 이제 그 몇몇 그러니까 이제 내신 기준으로 이제 학종이나 이런 걸 기준으로 하면요, 이제 영어는 여전히 퍼센테이지는 높아요. 근데 이제 정시를 기준으로 한다면 사실 국어 수학 공부하는 게 네, 현실적으로 맞아요. 현실적으로. 근데 아직은 여러분이 정시를 생각하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 그러니까 이제 일단은
2학년 1학기를 최대한 잘 받아놓는 게 중요하겠죠. 자, 됐고 2번 보자. 아이 그만 떠들어. 자, 2번 보자. 아까 전에 말했다시피 2번 지문이 내용 파악이 조금 어려웠을 거야. 그래서 쌤이 패러프레이징을 다 해놨어. 그래서 일단은 뭐 이거는 내가 어차피 설명해 줄 거니까 내용 읽으면서 가볼게. 자, 일단 첫 문장에 소셜미디어라고 나왔으니까 뭔진 모르겠지만 소셜미디어에 대한 거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소셜미디어를 써볼게요. 자, 소셜미디어인데 여기 대시 나왔죠? 여러분 솔직히 그 우리가 모의고사를 만약 푸는 입장이라면요 대시 해석 안 해도 됩니다. 해석 안 해도 내용 파악에 지장 전혀 없어요. 하지만 일단 해석해볼게요. 빠르게 해볼게요 그냥. 소셜미디어는 즉 그리고 가능성은 사람들을 연결해줄 가능성은 전 세계를 통틀어서요. 뭐를 통해? 커뮤니케이션과 정보 플랫폼을 통해. 됐어요? 그냥 별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장이 말하는 게 뭐냐면 사람들과 사람들을 연결해주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잖아요. 뭐 하다못해 이메일도 가능하겠고요. 그렇죠? 근데 그 사람과 사람을 연결해주는 거의 대표적인 매체가 소셜미디어잖아. 그렇죠? 그래서 그냥 소셜미디어 얘만 봐도 상관없다는 겁니다. 어쨌든 소셜미디어는 may seem like a tool 어떤 도구처럼 보일 수도 있대요. 어떤 도구? for tolerance tolerance를 위한 도구처럼 보일 수 있답니다. 이 tolerance를 검색하면요 관용이라고 나오거든요. 관용. 근데 관용 이러면 니네한테는 잘 와닿지가 않죠. 그렇죠? 그래서 이 tolerance라는 단어의 의미를 둘 중에 하나로 니네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 첫 번째는 뭐냐면요. 인내라는 뜻. 두 번째는 관대함이라는 뜻. 그래서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면 돼. tolerance는. 알겠지? 그러면 인내와 관대함인데 쌤이 미리 말할게. 이 본문에서는 관대함의 의미예요. 이 본문에서는. 그건 좀 이따가 그 단서를 찾아줄게요. 어찌됐든간 자 소셜미디어는 뭐다? 관용을 위한 도구처럼 보일 수 있대요. 이 말 자체가 어렵죠? 일단 읽어볼게. 자 왜냐하면 기술은 가능하게 해주거든. 사람들이 보고 참여하도록 뭐에? 세상에 그들 자신의 것을 넘어서서. 됐어? 자 직역 다 했어요. 뭔 말이야? 뭔 말이야? 말이 어렵죠? 자 초반부 여기가 통념이거든요. 도입 부분인데 이 부분을 좀 설명해 줄게요. 자 다시 한번. 소셜미디어는 무엇이다? 소셜미디어는 관용을 위한 도구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관용을 위한 도구. 일단 얘를 파악하는 게 어렵죠. 관용. 이 말 자체가 좀 애매하잖아. 관용을 위한 도구. 근데 그 이유로서 설명한 게 무엇이냐면은 자기 자신의 것을 넘어서서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에 참여하게 해준대요. 기술이라는 게. 그럼 여기서 말하는 기술이라는 거는 이 해당 이 문장에서 뭐에 가까울까요? 어떤 단어랑 가까울까요? 여기서 테크놀로지가 얘기하는 소셜미디어다. 소셜미디어. 됐어요? 소셜미디어. 결국 소셜미디어라는 거는 여기서 그들 자신의 것이란 건 뭐냐면요. 그들 자신의 활동 반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됐어요? 그러니까 내 반경이 있는데 이 반경을 넘어서서 소통을 가능하게 해주는 게 뭐야? 소셜미디어 아니에요? 우리가 미국에 있는 사람, 캐나다에 있는 사람이랑 인스타로 DM 주고받을 수 있잖아요. 그쵸? 내 반경을 넘어서서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거잖아. 그쵸? 뭘 통해서? 소셜미디어라는 기술력을 통해서요. 됐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관용을 위한 도구래요. 자 일단은 이유를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즉 나의 어떤 행동 반경, 나의 반경을 넘어서서 커뮤니케이션, 그러니까 소통이 가능한 거죠. 소통이 가능하답니다. 이 두 개가 연결돼야 되거든. 이 두 개가 내 활동 반경을 넘어서서, 즉 쉽게 말하면 전 세계 사람들과 쉽게 소통이 가능하기 때문에 관용을 위한 도구래요. 그게 뭔 상관인데? 얘랑 뭔 상관일까? 얘들아? 이걸 좀 생각해보자. 내가 전 세계 사람들과 쉽게 소통할 수 있어. 그래서 소셜미디어는 관용을 위한 도구래요. 관용을 위한 도구. 이게 뭐야? 이 말이 어렵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이 문장만 보고 이 내용을 바로 파악하는 건 되게 어려울 거예요. 제가 미리 말을 하진 않을게요. 이번에는요. 일단 뒷내용을 보고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뒷내용을 보고. 자, 뒷내용을 좀 보자면, 자, 여기 좀 지울게요.
We often identify teens in particular. 우리는 특히나 10대를요 식별한답니다. 종종 식별한대요. as 뭐로서 식별하냐면 the great beneficiary of this new cosmopolitanism. cosmopolitan은 원래 대도시 뭐 이런 건데요. cosmopolitanism 하면 별주 단어로 나와 있죠. 세계주의입니다. 즉 이러한 새로운 세계주의의 큰 수혜자로서 여긴대요. 10대들을요. 이건 뭔 말이야? 자 일단 좀 더 볼게요. 10대가 세계주의의 최대 수혜자래요. 그럼 여러분 여기에서 세계주의라는 말은 결국 뭘 가리키는 걸까? 그렇지. 나의 반경을 넘어서서 소통이 가능하다는 것. 이게 세계주의 아니야? 그렇죠? 나의 반경을 넘어서서 소통을 한다는 것 자체가 뭡니까? 소셜미디어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소셜미디어잖아. 그럼 소셜미디어가 결국 세계주의라고 할 수 있겠네요. 즉 소셜미디어를 통해 전 세계 사람들과 소통을 한다는 것의 최대 수혜자가 10대래요. 근데 이것만 봤을 때 아직 얘를 파악할 수는 없어요. 좀 더 봐야겠네요.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however 나왔어요. 우리가 보통 however 나오면 그 이하를 주제로 잡죠. 한번 보겠습니다. When we look at how social media is adopted by teens 여기까지 보면은요 우리가 볼 때 소셜미디어가 어떻게 10대들에 의해서 채택되는지 즉 사용되는지 우리가 바라볼 때 it becomes clear 가주어입니다. 여기 진주어고요. 분명해집니다. 대절 이하가 분명해진대요. 대절 이하를 보자면 인터넷은 결국에는 소셜미디어죠. 똑같이 소셜미디어가 doesn't level inequality 여기서 레벨이라는 단어가 좀 헷갈릴 수 있는데 레벨이 제거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 제거하다 그러면 inequality를 제거할 수가 없답니다. 즉 불평등을 제거할 수 없대요. 소셜미디어는요. 그리고 어디에 있어서 어떤 실용적인 또는 일반적인 방식에서 불평등을 제거할 수 없답니다. 여기서 키워드가 되는 게 또 하나가 바로 inequality라는 표현이거든요. inequality. 자 아까 앞에서는 tolerance라는 단어가 나왔었어요. tolerance. 이 tolerance라는 말과 inequality라는 말의 이 관련성을 봐야 되는데 잘 보겠습니다. 세 문장 읽었거든요. 근데 지금 여러분 입장에서는 이게 뭔 말인가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내용을 볼게요. 일단은 지금 여기 however 하고 나온 문장 이거는 제가 그냥 미리 쓰는 거예요. 주제예요. 여기가 주제인데 다시 한번 얘기해 보자면 실제로는 어떠냐면요. 소셜미디어는 불평등을 제거하지 못한다라는 거거든요. 핵심 내용만 쓰면요. 그러면 여러분 그냥 우리가 심플하게 접근하면은 여기가 however가 나왔잖아. 근데 소셜미디어는 불평등을 제거를 못한다는 거니까 불평등이 남게 된다는 거죠. 결국에는. 네. 그렇죠? 불평등 제거가 안 된다는 건 불평등이 존재한다는 소리잖아. 그렇지? 그러면은 불평등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는 안 좋은 말이죠. 네. 안 좋은 말이잖아. 그러면은 however 다음에 이 내용이 나왔으니까 당연히 이 내용은 플러스 좋은 내용이겠죠? 소셜미디어가 좋은 내용이다. 됐어? 왜? 관용을 위한 보호라고 했으니까. 관용이란 말 자체가 뭐예요? 관대함이라고 했잖아. 좋은 거잖아. 됐어? 자 그럼 이걸 연결지어서 설명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우리는 전 세계의 사람들과 소통을 할 수 있어요. 그럼 그 소통을 통해서 우리는 관용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관용.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쌤이 어렸을 때는 어땠냐면요. 쌤이 진짜 한 8, 9살 때 이때만 하더라도 외국 사람들을 보기가 되게 어려웠어요. 그냥 길거리에서. 지금은 되게 흔하게 볼 수 있죠. 여기 이태원만 가면 볼 수 있잖아. 옛날엔 그러지 않았거든요.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떤 외국 사람이 뭐 어떤 행동을 했어. 근데 쟤 왜 저래? 저 코쟁이 새끼 왜 저래? 막 이러면서 우리가 막 뭐라 할 수 있어. 근데 오늘날은 어떠냐면요. 그래도 사람들이 어떤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하는 거에 있어서 이해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왜? 세계화가 되어 있으니까. 즉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여러 각 국가의 사람들과 우리가 소통을 하고 그 소통을 통해서 그 사람들의 문화를 자연스럽게 우리가 받아들여지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문화를 받아들였으니까 저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한다 했을 때 그래 그렇게 행동할 수도 있지 하면서 우리는 그 문화에 대한 관대함을 가지게 된다고. 됐어요? 그런 말인 거야 지금.
관대함을 가지게 된다고. 그럼 결국에는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타 문화에 대한 이해가 늘었으니까 이 소셜미디어라는 건 관대함을 위한 도구겠네? 사람들이 관대함을 이렇게 베풀 수 있는 일종의 도구겠네? 이렇게 얘기한 거야. 이해됐어? 뭔 말인지 이제? 됐어?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지금 소셜미디어 세대가 사실 어찌 보면 10대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왜냐면 20대 같은 경우는 20대 애들이 어렸을 때는 소셜미디어가 없던 세대일 거 아니야. 근데 지금 현재 10대 여러분들은 소셜미디어가 없던 세대가 아니잖아. 니네 10살 때부터 소셜미디어 있었잖아요. 그렇잖아. 그러니까 이 10대들이 이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관용, 어떤 미덕, 관대함 이런 거를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10대가 가장 이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최대한 이 수혜를 받은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이해돼? 뭔 말인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고. 근데 실제로는 어떠냐고. 실제로는 소셜미디어는 불평등을 제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불평등, 이니퀄리티라는 말이 나온 게 뭐냐면은 아까 관용이라는 건 뭐였습니까? 결국에는 어떤 타 문화에 대한 이해라고 생각하면 돼요. 타 문화에 대한 이해. 근데 타 문화를 이해를 못해. 그러면 이것 자체가 불평등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타 문화를 실제로는 이해를 못한다는 소리야.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됐어? 그러면 왜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불평등을 제거할 수가 없는데? 한번 부연 설명을 보겠습니다. 다음 내용. 에이 참. 죄송. 자, 한번 볼게요. The patterns are all too familiar. 자, 그 양식, 그 패턴은요 너무나 익숙하답니다. 모두 다 익숙한데요. 여기서 말하는 그 양식이라는 거는요, 이 패턴을 말하는 겁니다. 즉, 이 SNS가 지금 이제 그 불평등을 제거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뭐 어떤 점에서 불평등을 제거를 못하는데 그게 우리가 되게 흔하게 보는 것들이라고. 그게 뭐냐? prejudice, 편견, racism, 인종차별, 그리고 intolerance are pervasive. 이 pervasive가 만연한, 널리 퍼져 있는 widespread의 뜻이에요. 즉 편견, 인종차별주의, 그리고 불관용이 널리 퍼져 있대요. 만연해 있다고. 어디에? 인터넷에, 소셜미디어에. 자, 좀 더 이어서 보겠습니다. Many of the social divisions, 자, that exist까지 볼게요. That exist in the offline world, 여기까지 볼게요. 오프라인 세상에서 존재하는 이 사회적 분열의 다수랍니다. 오프라인 세상이니까 실제 우리 지금 이런 상황이겠죠. 이런 세상에서 존재하는 그런 여러 사회적 분열의 다수가 have been replicate, 반복하다라는 거거든요. PP형이니까 반복되는 거죠. 그래서 반복되어 왔는데 in some cases, 어떤 경우에는요 amplified online, 온라인상에서 확대되기도 한답니다. 즉 부연 설명을 한 거예요. 소셜미디어에서는요 불평등이 제거가 안 된대. 그럼 왜?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요, 오프라인에서의 분열이 있어. 오프라인에서의 분열. 근데 이게 오히려 온라인으로 확대가 돼버린다는 거야. 오히려 이래버린다고. 예를 들어볼게. 나랑 와이프랑 싸웠어. 그럼 우리가 지금 오프라인 상에서 그냥 분열이 있었던 것 뿐이죠. 다툼이 있었죠. 옛날엔 이러고 끝났어. 근데 우리 와이프가 막 네이트판 이런 데다 글 올려. 우리 남편이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막 뭐 글을 올렸어. 그래갖고 이제 막 그 일이 막 더 막 퍼지게 되는 거야.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소셜미디어라는 것 자체가 불평등을 제거하지 못하고 오히려 더 확대되는 이런 영향을 끼치기도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보자면 여기 old라는 표현이 있는데 우리가 흔히 old 보면은 오래된만 해석하거든요. 오래됐다라는 거는요 이미 있었던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기존의 이런 뜻으로도 해석이 많이 됩니다. 그러한 기존의 분열. 그럼 여기서 말하는 그러한 기존의 분열이라는 거는요 기존 오프라인에서 존재하던 분열을 말하는 거예요. 알겠죠? 기존 오프라인에서 존재하던 분열이 뭘 형성하냐면 how 이하를 형성하는데 how teens experience social media and the information that they encounter. 자, 이렇게 꾸며주고 목적어 1번, 목적어 2번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즉 10대들이 어떻게 소셜미디어를 경험하는지, 그리고 10대들이 어떻게 그들이 접하는 정보를 경험하는지를 형성하게 된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생각을 해봐. 자, 예를 들어서
나랑 와이프랑 아까 내가 싸웠다고 했죠? 근데 소셜미디어가 없다고 쳐보자. 소셜미디어가 없어. 그럼 나랑 와이프랑 싸웠어. 그럼 이거를 내가 얘기하지 않는 이상 여러분은 몰라요. 근데 나랑 와이프랑 싸운 거를 와이프가 네이트판에다가 올렸어. 그럼 너네가 네이트판에 들어가서 그 글을 봤어. 왜? 우리 10대는 지금 소셜미디어에 가장 많은 사용자고 가장 많이 노출된 세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10대들이 그 글에 쉽게 이렇게 노출이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여러분은 보면서 아 결혼 생활이 저렇구나 힘들구나 막 이러면서 막 이런 거를 미리 접하게 되는 거죠. 이미 어린 나이부터. 이해됩니까? 즉 오프라인에서에만 그냥 존재하던 기존의 분열이 있었는데 이게 온라인에서 확대가 되기도 한다고 했잖아 아까. 그러니까 10대들은 어떻게 되는 거야? 이미 그들이 접하는 정보라던가 이 소셜미디어를 경험하는 방식을 형성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즉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미리 경험한다고요. 쉽게 말하면요. 근데 그 미리 경험한 게 뭐야? 안 좋은 경험. 안 좋은 경험. 이미 분열을 경험하는 거잖아. 분열을. 그렇죠? 근데 이거를 미리 분열을 경험하고 편견을 경험하고 인종차별 뭐 이런 거를 경험을 하는데 근데 10대가 소셜미디어에 혜택을 받은 수혜자라고요?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이해되세요? 우리 10대들은요 꿈과 희망이 가득 차 있어야 돼요. 좋은 것만 보고 꿈과 희망이 가득 차 있어야 되는데 이 어린 것들이 말이야 벌써부터 무슨 어른 마냥 너무 현실적으로 되고 이런 것만 이제 보게 된다는 거지. 자 다음 보자 얘들아. 자 이게 왜 그러냐면 This is because why 하고 나왔는데 잘 봐봐. 아까 내가 알려준 패턴 중에 하나인데요. 일단 because가 이끄는 게 이 전체인데요. 요 안에 while절이 이렇게 껴있는 거거든. 그래서 while A 내용 나오고 그 다음에 B 내용이 나온 거야. 그러면은 내가 아까도 말했지만 while A, B 물론 여기서의 while은 반면의 뜻이야. 그럴 때는 B 내용이 중요한 거야. B 내용. 알았지? 내용적으로 얘가 중요하다고. 그러면은 일단 해석을 해볼게. 이게 왜 그러냐면 기술은 즉 SNS야 소셜미디어. 소셜미디어는 정말로 허용해줘 사람들이 새로운 방식으로 연결되도록. 됐어? 새로운 방식으로 연결한다는 건 뭡니까? 말 그대로 옛날에는 뭐 편지를 쓰거나 만나거나 이렇게 연관성이 생기는데 지금은 소셜미디어로 아주 이제 새로운 방식으로 소통이 가능해졌잖아요. 즉 좋은 얘기를 한 거죠. 연결을 할 수 있다는 것. 근데 그런 반면에 그것은 또한 자 여기가 좀 어려운데 잘 보세요. 뭐라고 나왔냐면 reinforces existing connections라고 나왔어요. 기존의 관계를 강화한다라고 나왔거든요. 기존의 관계를 강화한대요. 기존의 관계를 강화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거를 풀어서 쓴 게 여기다 내가 써놨거든요. 기존의 오프라인에서의 불평등한 관계가 인터넷으로 이어진다.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왜 이런 말이 되냐면 잘 봐. 앞부분에서 일단 우리가 심플하게 가볼게. 기술이라는 건 사람들이 새로운 방식으로 연결하게 해준대요. 좋은 말이죠. 그렇죠? 소통하게 해주는 거니까. 그런데 반면에 이러이러하다는 거니까 얘는 안 좋은 말 나와야겠죠. 그럼 일단 이 말 자체가 안 좋다라는 것 정도는 우리가 파악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기존의 관계를 강화한다는 건 자 아까부터 나왔는데 기존에란 말이 계속 나오는데 이 본문에서 말하는 기존의는 뭘 의미한다? 오프라인 세상에서의 그런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오프라인 세상에서의 관계. 근데 이 오프라인 세상에서의 연관성을요 강화한다는 건 뭐냐면 아까 나왔던 amplify랑 비슷한 의미라고 보면 돼요. amplify 확대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기존의 관계를 강화한다는 건 잘 보세요. 예를 들어서 내가 아까 전에 말했죠? 와이프랑 싸웠어? 와이프가 네이트판에 글을 올렸어? 이렇게 됐어. 그러면은 그거를 10대들에게 노출이 돼. 10대들한테. 그러면은 그 어떤 이제 그냥 오프라인 세상에서 끝날 수 있는 그런 분열된 관계가 온라인상으로 더 확대가 돼버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소통을 할 수 있는 도구로서는 좋을 수 있지만 근데 그 기존의 관계를 남들한테 다 뭔가 이렇게 표출해버릴 수 있는 그런 식으로 강화가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강화가 된다는 거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저기에서도 다 우리의 분열된 관계를 알게 된다는 거죠. 됐어요? 그렇게 표현을 한 거야. 이 강화한다는 말 때문에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어쨌든간 이 강화의 의미는 무엇이다? 기존의 오프라인에서의 이 불평등한 관계가 인터넷으로까지 확대된다라는 앞에서 말한 거를 반복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마지막 내용을 보자면요. 그것은 즉 기술은요 정말로 가능하게 해줬습니다. 뭐를요? 새로운 타입의 접근을요. 정보에 대한 새로운 타입의 접근을 가능하게 해주었지만 사람들의 그 접근에 대한 경험들은 are even at best
at best라는 건 얘들아 참고로 말하는데 부정적 표현이에요. best 나왔으니까 긍정적으로 보이죠? 이게 뭐냐면요. 기껏해야 이런 뜻이에요. 기껏해야. 그래서 최대로 해봐야 뭐 이런 뜻이에요. 안 좋은 말이죠. 그래서 기껏해야 uneven. even은 평평한이란 뜻이 있는데 공평한이란 뜻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on이 붙었으니까 불공평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기껏해야 불공평하지 않다, 공평하지 않다 이런 겁니다. 정리됐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소셜 미디어라는 건 여러 세계 사람들과 소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문화를 이해하게 해줌으로써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문화에 대한 이해, 관용을 베풀 수 있는 그런 도구로서 보일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온라인 세상에 불평등이 훨씬 더 많다라는 겁니다. 그건 여러분이 더 잘 알지 않아요? 온라인상 아니 그냥 당장 페이스북 이런 것만 보더라도 각종 뭐 미투 운동이다 뭐다 하면서 뭐 엄청 많잖아요. 그렇죠? 각종 불평등이 훨씬 더 만연해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그거에 노출되어 있는 10대가 당연히 수혜자라고 말하기는 어렵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결국 이 글에서 하고 싶은 말은 뭐겠습니까? 이 소셜 미디어에서 오프라인에서 있었던 어떤 분열, 분쟁 이런 게 온라인에서까지 확대가 돼서 결국엔 10대에게 안 좋은 영향을 끼친다라는 게 이 글의 주된 내용이겠죠. 자, 정답이 몇 번일까요? 몇 번? 몇 번? 3번? 오, 5번입니다. 네. 자, 이유를 좀 설명해 줄게요. 1번부터 보자. The pros and cons of social networking for teens. 자, 10대들의 소셜 네트워킹의 장단점이라고 했는데요. 이것도 그럴듯해 보이거든요. 10대들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의 장단점이래요. 그럴듯해 보입니다. 근데 이 글에서 나오는 거는요. 다시 한번 말합니다만 오프라인에서 일어난 일이 온라인에서 오히려 확대돼서 10대들에게 안 좋은 영향을 끼친다가 주된 내용이에요. 장점에 대해서 얘기하긴 했어요. 근데 장점보다는 단점에 포커스를 맞췄잖아요. 물론 이 기술이라는 게 사람들을 연결시켜줬어. 하지만 공평하진 않다라고 얘기를 했잖아. 계속해서.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1번은 장단점 2개로 나뉘어진 거기 때문에 1번은 적합하지는 않다. 2번 Can online degrees reduce global inequalities in education? 온라인 학위가 교육의 세계적 불평등을 줄일 수 있느냐? 뭔 상관이에요? 뭐 온라인 학위? 뭐 교육의 세계적 불평등? 교육에 대한 건 얘기가 나오진 않았죠. 2번은 당연히 답이 안 되겠고요. 3번 Social media and teen depression. The two go hand in hand. 자, 소셜 미디어와 10대의 우울증 그 둘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소셜 미디어와 10대 우울증이라고 되어 있어요. 10대의 우울증은 아니죠. 여기서 말하는 게 우울증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SNS만 너무 해. 히키코모리처럼 맨날 집에 짱 박혀 있고 SNS만 해. 그래서 우울증에 걸렸어. 뭐 이런 내용이 아니잖아요. 지금 이 소셜 미디어라는 게 어떤 관용의 도구로서 보여서 많이 사용하는 10대들에게 그 수혜자 역할을 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10대들이 각종 사회적 분열을 미리 접해버리는 안 좋은 영향을 오히려 받는다는 내용이지 무슨 10대들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우울증에 걸린다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3번은 답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4번 보시면 Are your teens' communication problems due to social media use? 자, 여러분의 10대 자녀를 말하는 거겠네요. 여러분의 10대 자녀의 의사소통 문제는 소셜미디어의 사용 때문이냐? 라는 건데 이건 뭐 부모와 자식 간의 소통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4번도 아니고요. 5번은 Offline social divisions mirrored in and magnified on teen social media. 자, 10대 소셜미디어에 반영되고 확대된 오프라인에서의 사회적 분열. 이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한 질문만 더 할게요. 3번은 좀 쉬우니까 빨리 끝내겠습니다. 오늘 한 번은 2번이 제일 어렵고요. 3번은 쉬우니까 빨리 끝내겠습니다. 자, 여기 다 지울게요. 자, 봅시다. 여러분 제가 일단 팁을 하나 주자면요. We're often told 막 이런 말 나왔죠. 우리는 종종 듣는다. 이 종종이란 말도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이런 표현 나오면 얘 자체가 통념을 나타내는 표현이라는 걸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종종 이런 말을 들어.
근데 실제로는 그거 잘못된 말이야. 그래서 이런 패턴이라고. 됐죠? 그럼 이 대절이 어디까지냐면요. 여기까지라고 보면 될 것 같네요. 자,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듣냐면 There's no innovation without competition. 즉 경쟁 없이는 혁신은 없다라는 말을 듣는답니다. 그래서 그럼 일단 소재 나왔네요. 경쟁, 혁신 이런 거 나왔습니다. 자, 근데 그 뒷내용 미리 말하면 이 위치부터 여기까지가 이 통념에 대한 반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반박. 우리 예전부터도 계속 배웠죠? 통념에 대한 반박이 뭐가 된다? 주제라고 했어요. 주제. 그래서 첫 문장이 주제가 되는 겁니다. 됐나요? 선생님 여기가 왜 반박이에요? 벗이 없는데요? 왜 그러냐고? absurd하다고 나왔잖아. absurd. 이상하다고 했잖아. 뭐가 이상하다고? 이 내용이 이상하다고. 우리는 종종 야 경쟁이 없으면 혁신도 일어날 수 없어 라는 말을 듣지만 그것은 이상하다고. 됐어? 그러니까 잘못된 말이라는 거겠죠. 자, 그 다음을 보면 given이란 표현이 나왔는데 참고로 이 given은 분사구문으로서 considering이랑 같은 뜻이야 얘들아. considering 뭐뭐를 고려해보면 이런 뜻이야. 뭐뭐를 고려해보면. 그래서 given이야 전체가 한 덩어리가 되는데 자 일단 내용 한번 볼게요. 자, 뭐를 고려해봤을 때 그 말은 이상하다. 뭐를 고려해봤을 때 That most of the greatest innovations in science and technology. 자, 과학과 기술에서의 가장 위대한 혁신의 대부분이 have resulted from. 자, 뭐에서 비롯되었다? 연구의 sharing, 공유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에서. Across academic silos, national borders and language barriers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뭐 이제 구분되는 학문 영역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국경이라든가 그리고 언어적 장벽 이런 거를 넘어서서 연구를 공유하는 것에서 비롯된대요. 뭐가? 혁신이라는 거. 됐어? 그럼 뭡니까? 우리가 이제 여기 소재, 경쟁, 혁신 나왔는데 공유까지 나왔죠. 그럼 이걸 통념으로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결국 통념은 뭡니까? 경쟁이 없다면 혁신도 없다예요. 하지만 그에 대한 반박이 바로 나왔죠. 실제는 무엇입니까? 공유를 통해서 혁신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됐어?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경쟁 없이는 혁신이 없다라는 건 반대로 말하면 경쟁을 해야만 혁신이 발생한다는 거잖아. 그렇잖아. 근데 여러분 잘 봐봐. 여기서 경쟁이라는 말과 공유라는 말이 서로 반대되는 말이거든요. 반대되는 말. 왜 그러냐면 이 경쟁과 공유를 내가 따로 써볼게요. 여기다가 마스터키인데요. 따로 한번 써보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경쟁이라는 거는 야 예를 들어 볼게. 내가 만약에 태영이랑 같은 학교야. 그래서 이제 얘랑 나랑 막 등급 경쟁을 하고 있어. 그래서 야 우리 한번 이번에 경쟁 한번 잘해보자 하면서 파이팅 하면서 자 우리 같이 공부하자 이럴까? 아니요? 얘랑 나랑 경쟁하는 사이인데 너는 너대로 공부해 나는 나대로 공부할게. 이게 경쟁 아니야? 너는 너대로 하고 나는 나대로 열심히 하고 이래야 경쟁이잖아. 경쟁하는 사이인데 같이 한다고요? 말이 안 되죠. 즉 경쟁이란 건 뭡니까? 이거 아니에요? 개인적인 거죠. 그렇죠? 근데 공유는 뭐예요? 말 그대로 함께 하는 거 아니야? 함께 하는 거? 야 너 국어 잘 못하지? 내가 국어 잘해. 내가 너 국어 알려줄게. 이거 공유하는 거잖아. 그렇죠? 막 태영이가 나한테 야 너 수학 못하지? 내가 수학 알려줄게. 이게 공유잖아. 됐어요? 이게 공유라고. 공유. 함께 하는 거. 즉 이 글에서 말하는 경쟁과 공유라는 게 정반대되는 개념이라는 걸 여러분이 아셨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말하는 컴피티션과 그 다음에 sharing 정반대 개념이고요. 얘네와 비슷한 키워드가 계속해서 나오니까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볼게요. In truth, 실제로 no great innovations occur. 자, 위대한 혁신은 발생하지 않는답니다. 뭐가 붙었으니까 in isolation, 고립된 상태에서. 얘들아, 고립이란 말이 나왔어. 고립은 뭐예요? 요거. 고립이 뭔데? 혼자 있는 거 아니야? 혼자 있는 거 뭐야? 개인적인 거죠. 왜 개인적으로 있는 거야? 쟤랑 공유 안 할 거니까. 됐어? 즉 고립된 상태에는 혁신이 발생할 수 없다. 똑같은 말 한 거예요. 계속한다. Personally, 개인적으로 I라는 녀석이 등장했네요. 지금까지 I 안 나왔었거든. 즉 필자가 자신의 어떤 일화를 직접 예시로 사용하는 내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예시죠. I have been asked. 자, 내가 요청을 받은 적이 있대요. To sign. 말 그대로 사인하도록. 어디에다가? An awfully large number of non-disclosure agreements. 얘들아, agreement 보면요. 동의라고 해석하지 마라. 합의야, 합의. 알겠죠? 합의. 심지어 계약이라는 의미도 돼요. 됐어요? 여러분, 합의 본다는 건 뭐예요?
얘가 동의하고 나도 동의하는 거죠. 함께 동의하는 거야. 됐어? 이게 합의잖아. 자, 여기서 non-disclosure인데 disclose라는 게 뭔가를 표출하는 거거든요. 근데 disclosure니까 표출이야. 보여주는 거야. 명사로서. 근데 non이 붙었으니까 안 보여주는 거죠. 됐어? 그러면 안 보여주기로 합의 본다. 그냥 이렇게 해석해. 여기 해석에 보면 뭐라고 나왔냐면 기밀 유지 협약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해석 안 해도 돼. 뭐만 알면 돼. 아, 디스클로즈는 뭔가 보여주는 건데 안 보여주는 거네. 그럼 안 보여주기로 합의를 보는 거네. 이렇게 하라고. 전혀 문제 없어요. 잘 봐? 그러면 뭡니까? 뭔가 되게 끔찍하게 많은 수에 뭔가 안 보여주기로 합의를 본 거에다가 사인을 하라는 거야. 야, 너 이거 보여주지 마. 이거 어디 가서 공개하지 마. 사인하라고. 됐어? 뭐로부터? 다른 연구원들로부터. 어떤 연구원이냐? 요런 연구원들이야. terrified, 무서워한대. 뭐를? 그들의 아이디어가 나갈까봐. 됐어? 그들의 아이디어가 나갈까봐 무서워하는 그런 연구원들로부터 야, 너 이거 딴 데 가서 밝히면 안 된다, 공개하면 안 된다 하는 그런 계약서에다가 사인하게 요청을 받은 적이 있었다고. 그럼 한마디로 요 문장은 뭘 말하는 겁니까? 경쟁 쪽에 가까운 거죠. 이 예시는요. 됐어요? 딴 데 공유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다음 내용 볼게요. But 그러나 in truth 사실 I've found 나는 알게 됐는데 이러한 접근이 역효과를 본다는 걸 알게 됐답니다. 이러한 접근이 뭔데요? 공유를 안 하는 거죠. 그렇죠? 공유를 안 하는 거. 이게 뭐야? 역효과를 보는 거죠. 지금 계속 똑같은 말 하고 있어 얘들아. 경쟁으로는 혁신이 안 생겨. 공유를 해야만 혁신이 생긴다고. 계속 똑같은 말 하고 있는 거야. 너수는 뭐뭐 하는 사람들이죠. 자, 이게 지금 밑줄 내용 추론 문제로 나왔는데 hold their cards too close to the vest라고 나왔거든. 내가 이 문제풀이로만 접근을 해주자면 얘들아 이거를 해석해도 이 밑줄 내용을 찾기 어려울 수 있어요. 일단 해석해볼까? 그들의 카드를 쥐고 있는 사람들이래. too close, 너무나 가까이. 어디에다가? 자기의 조끼에다가. 자기 조끼에다가 너무나 카드를 가까이 대고 있는 사람들은요 are rarely the ones 이제 거의 뭐뭐하지 않는 사람들이래. 어떤 사람들이래? Who play the winning hand. 이기는 패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 거의 아니랍니다. 직역했거든? 뭔 말인지 어렵죠? 몰라도 돼. 이걸 패러프레이징 못해도 풀 수 있어요. 어떻게? 잘 봐 얘들아. 여기서 몇 개만 보면 되냐면요 이 rarely랑 winning만 보면 되거든. 잘 봐봐. winning 뭐야? 이기는 거 아니야? 야, 이기는 게 여기 본문에서 뭘 말하는 걸까? 어떤 거? 여기에서는요, 그러니까 이긴다라는 것 자체는요, 혁신을 말하는 거예요. 혁신. 그러니까 혁신이라는 결과를 말하는 거예요. 혁신이라는 결과. 됐어? 그러니까 이기는 패를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어떤 경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내가 이기는 패를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걸 통해서 내가 혁신을 이루어낼 수 있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혁신이라는 것 자체가 거의 발생을 안 한대요. 됐어? 혁신이 거의 발생 안 한다. 요것만 보면 된다고. 이 위닝이라는 게 혁신이다라는 것만 알면 됩니다. 이게 왜 혁신이냐면 얘들아 경쟁과 공유라는 건 수단 아니에요? 수단? 네. 이건 수단이잖아. 그러면은 이 수단을 통해 얻고 싶은 결과는 뭐야? 혁신 아니야? 네. 그러면은 결국 경쟁이냐 공유냐라는 건 그저 수단, 과정일 뿐이고 이 과정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결과, 결국에 이긴다라는 것은 혁신인 거죠. 혁신. 경쟁을 했더니 내가 이겼어. 즉 이겼다는 건 내가 혁신을 이루어냈어. 공유를 하니까 내가 이겼어. 그럼 내가 이겼다는 건 혁신이란 결과를 냈다는 거죠. 됐어? 그러니까 이긴다는 말 자체가 혁신이라는 얘기랑 똑같은 거라고. 여기까지 이해됐어? 네. 자, 근데 이기는 게 거의 안 생긴대요. 혁신이 거의 안 생긴데 이러한 사람들은 그럼 어떤 사람들이겠냐? 어떤 사람들이야? 경쟁하는 사람들이겠죠. 됐어? 그럼 이 밑줄의 내용은 뭐여야 돼? 경쟁을 하는 사람들 또는 공유를 안 하는 사람들. 됐어? 이런 내용이 돼야겠죠. 정답 몇 번일까? 2번. 됐어? 이렇게 풀 수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얘가 뭘 의미하는 건데 몰라도 된다고. 몰라도 된다고. 패러프레이징을 해놨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신의 카드를 여기서 카드라는 게 상징하는 게 뭐냐면요 말 그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나만의 패, 나만의 비결 이런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나만의 비결. 근데 나만의 비결을 내가 여기 내 조끼에다 이렇게 너무 가까이 두고 있어. 이러고 있어. 안 좋아. 그러니까 이게 뭐야? 공유를 안 하려고 하는 거야. 이런 의미가 되는 거야. 네. 이해됐죠? 자, 이어서 볼게요.
일단 그러면 답은 나왔고요. 마지막 문장인 것 같은데 이 마지막 문장을 좀 보겠습니다. 마지막 문장이 부분이 조금 중요한데 그냥 심플하게만 체크할게요. It is 대신입니다. 이거 뭐야? 강조 구문이야. 됐어? 강조 구문. 자, 사실 이 문장은요 우리가 정확하게 해석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미 문제 풀었고요. 주제도 다 나왔습니다. 주제는 이미 첫 문장 보고 알았죠. 뭘 통해서? 공유를 통해서 혁신이 이뤄진다. 이미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확인 용도로만 보면 되는데 자 우리가 보통 강조 구문 해석할 때는 대절이야가 바로 뭐뭐이다 이렇게 해석하죠. 그래서 강조되고 있는 부분이 여기부터 여기까지입니다. 범락이죠. 이만큼이 지금 강조되고 있는 거야. 그러면은 잘 보세요. That suddenly the real potential starts to emerge. emerge는 등장하다는 뜻인데 갑자기 진정한 그런 잠재력이 등장하기 시작하는 거. 자, 잠재력이 등장한다는 거는요 혁신이 일어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됐어요? 즉 혁신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건 바로 이럴 때다. 어떨 때? 여기 나왔네요. 공유할 때. 나왔죠? 또 동사만 한번 볼까요? seek feedback이래요. 피드백을 추구한대. 얘들아, 피드백을 추구하는 게 뭐야? 피드백이라는 건 야, 나한테 내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너가 나 잘하고 있는지 말 좀 해줘. 공유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또 동사를 볼까요? Try out our idea. 우리의 아이디어를 시도하는 건데 여기 with가 나왔네. with 됐어요? Potential users. 잠재적인 유저와 함께. 잠재적인 유저가 뭔데요? 몰라도 돼요. 어쨌든간 잠재적인 사용자 누군가와 함께 아이디어를 시도하는 거잖아. 이거 뭐야? 공유하는 거 아니야? 네. 됐죠? 그러니까 이 세 개일 때 바로 뭐가 일어난다? 이 잠재력이 등장한다라고요. 잠재력이 등장한다는 뭐라고? 혁신이 일어나는 거예요. 됐어? 지금 처음부터 끝까지 다 똑같은 말 하는 거야. 다 똑같은 말. 뭐야? 이 경쟁은 혁신이 생길 수 없다. 공유, 함께 해야만 혁신이 생긴다. 계속 똑같은 말 하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답은 2번 나왔고 2번을 이제 해석해보면 refuse to share their ideas with others라고 나왔죠? 자신의 아이디어를 다른 사람과 공유하기를 거부하는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그런 사람들이겠죠. 그럼 이거에 반대되는 거는 반대되는 내용이 혹시 있을까? 1번 한번 볼까요? Think of themselves as always right. 자기 자신이 언제나 옳다고 생각하는. 이건 아니죠. 이 글에서의 핵심은 뭐야? 공유냐 아니면 경쟁이냐 이거거든. 그러니까 공유도 아니고 경쟁도 아니니까 1번 아예 잘못된 내용이고요. 3번 are not ready to accept innovative ideas.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이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되어 있다라는 것도 역시나 경쟁과 공유랑 관련성은 없고요. 그 다음에 4번은 steal someone's idea without saying anything. 아무 말도 없이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를 훔치는. 이것도 아니겠고. 5번은 cherish the time they spend with a special person. 특별한 사람과 보내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역시나 지금 전부 다 나머지 보기들은 경쟁과 공유와 관련성이 없는 표현들만 나왔기 때문에 문제풀이 자체는 되게 쉬웠습니다. 됐죠? 아까 제가 말했던 이제 이 문제풀이 그러니까 이 밑줄 내용이 아까 winning hand라는 말이 나왔었고 ready란 말이 나왔었잖아. 즉 혁신이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이 내용만 알고 있었으면은 사실 문제풀이는 되게 쉬웠어요. 문제풀이 자체는. 즉 이 3번 문제 같은 경우는 그 내용 파악이 되면 문제풀이가 되게 쉬워지는 거고요. 내용 파악이 안 되면은 사실 풀기가 어려운 그런 문제였다라고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고요. 숙제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숙제를 내가 여기다 써놓고. 자, 일단은 1에서 4번 여러분이 이제 오늘 지시사항이랑 이런 걸 아마 다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다 못한 것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1에서 4번까지 일단 지시사항은 전부 다 해보시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소재 작성하고 그 다음에 주제문에 표시하고 하는 거 있었죠? 요거를 한번 추가로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추가로 뒷부분 8번까지 5에서 8번까지는 똑같이 하는데
문제풀이만 추가하면 되겠죠? 지시사항하고 소재 작성하고 주제문을 체크하고 문제풀이까지 여러분이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전에 단어장 추려고 했는데 그것만 좀 드릴게요. 다음 시간에 테스트 될 거니까. 잠시만요. 도움을 좀 할수 없어? 전체 그 도움을 좀 할수 없어? 어제 하나도 안 했는데. 단어를? 단어를 너 안 왜 이렇게 수업 열심히 해? 우리 지원생 만나고 모르는 단어. 오늘 수업하고 좀 모르겠는데. 쌤 이거 무슨 시간에 네네, 두개 시간에. 그냥 모르는 단어 찾아오는 게 기본인가요? 지목이 빼고 뭐라고? 모르는 단어 찾아오기. 모르는 단어 찾아오기요? 네. 아니요, 없어요. 네. 어차피 뒤에 다 써놨잖아. 방금. 모르는